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 Yes,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바로 딱 하나. 이걸 모르고 막 뒤쪽을 강조한다? 완전 단점 부각하는 지름길인 거죠. 점막 채울 때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앞쪽이 좁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진짜 이 방법만 믿고 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분석 메이크업이에요. 아니, 제가 저번에 지젤 분석 메이크업을 했을 때 요 댓글이 여러분 좋아요가 엄청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원하는 거면 또 제가 가야죠. 미간 좁은 유형, 눈 화장 잘못하면 앞쪽으로 쏠려 보일 수 있는 유형,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미간 자체의 넓이감이 좀 좁은 유형들을 살피기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유형들을 나눠봤어요. 또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만 알려드리면 제가 아니죠. 임보라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 사나님과 김태희님을 보시면 그림체가 각각 다른 유형이고 미간의 간격이 확 좁다 또는 미간 쪽이 시선이 강하다라는 느낌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냐에 따라서 미간이 좀 좁아 보이거나 이목구비 비율이 차이나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야지. 또 한번 해야지. 섭섭하게 왜 그래. 인말 내가 한번 해야죠.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간의 넓이감은 좀 좁은 편이지만 콧대의 높이감이 있고 얼굴 옆면의 옆선이 굉장히 얇은 유형이에요. 바로 지연님이신데요. 지연님의 눈 모양을 보시면 미간이 넓지는 않지만 눈매가 굉장히 길게 뻗은 눈이에요. 눈 앞머리에 몽고주름이 날렵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미간 사이 콧대가 높고 얇은 편이라 미간 넓이감이 더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로 콧대 시작점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콧대 시작점도 눈썹 가까이로 굉장히 높으면서 코끝도 얄쌍하다 보니까 시선이 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콧대 사이의 음영감이 진하게 들어갈수록 더 돋보이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음영감을 주지 않고 눈끝 위주로 음영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또 눈 뒤트임을 줄 때에는 예전에는 세고 두껍고 완전 볼드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오른쪽 사진처럼 은은하게 섀도우로 뒤트임과 밑트임 그림자를 같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연님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은 콧대에 쉐딩을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은은하게 음영감을 주면서 살짝 시선을 뒤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옆광대나 옆관자놀이에 여백이 있는 유형이에요. 바로 지젤님이신데요. 사실 지젤님 메이크업은 제가 저번 분석 영상에서 정말 꼼꼼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번 유형은 조금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젤님 얼굴형 보면 옆광대 옆 여백이 있는 유형이에요. 아이라인을 길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 지연님과 확실히 다른 부분은 콧대의 시작이 눈썹 가까이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콧대 라인에 쉐딩을 살짝 넣어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젤님 같은 유형들은요, 헤어스타일링에 도움을 받아서 미간의 넓이감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아이라인의 길이감을 길게 빼주는 대신에 눈 밑 언더도 길이만큼 음영감을 삼각존에 넣고 애교살도 끝까지 뒤쪽에 포인트를 주면서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면 시선이 중앙으로 쏠리지 않고 조금 더 바깥으로 얼굴 전체의 면적을 보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목구비의 비율이 좀 더 꽉꽉 차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간 자체는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 옆 외곽이 정말 플랫하고 좁은 유형들이 있어요. 바로 유인나님이신데요. 특히 유인나님은 옆 면적이 굉장히 얇고 여백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 사이 간격이 넓지는 않지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죠. 일단 쌍꺼풀 자체도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길이감을 그냥 뒤쪽으로 많이 주게 되면 동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젤님과는 조금 반대의 유형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줘야 되는지를 조금 캐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몽고주름이 있는 형태지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연님과 지젤님의 몽고주름 모양과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눈매 자체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눈들은 쌍꺼풀 자체가 안으로 말려
말려 들어가는 속상일 가능성이 커요. 뒷부분만 강조해서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는 눈 전체에 음영감을 주면서 확장을 시켜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젤님은 오히려 아이라인을 좀 길게 삼각존 애교살로 뒤쪽을 좀 끌어당기는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면 유인나님 같은 눈매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음영이 같이 들어가고 눈 언더는 얇은 음영 그리고 애교살이 같이 들어가야 전체적인 눈 길이감을 메이크업으로 조절하기가 훨씬 좋아요. 이걸 모르고 막 뒤쪽을 강조한다? 완전 단점 부각하는 지름길인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 갑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실질적으로 미간의 그 넓이감이 좁지는 않지만요, 어떻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연출하냐에 따라서 좁아 보이기 쉬운 그런 유형이에요. 자, 바로 고현정님, 김태희님, 김지원님이신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 Yes,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워낙 꽉꽉 차있고 동그란 눈매와 볼륨감 있는 코를 가진 셀럽분들이신데요. 이 미간의 넓이감이 확 좁아 보이는 유형들은 절대 아니지만 얼굴의 외곽이 동그랗고 라인이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이목구비 안쪽에도 시선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인 거죠. 이런 유형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바로 딱 하나. 바로 여기 눈썹입니다. 특히 눈썹 앞머리. 외곽이 전체적으로 동그란 여백과 둥근 얼굴형이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가 조금만 진해지거나 가까워질수록 외곽은 더 비워져 보이고 안쪽은 더 차 보이기 때문에 미간의 거리감이 좁지 않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머리를 한쪽으로 내려둬서 둥근 얼굴의 여백을 보완해주는 게 훨씬 이목구비를 살려주고 이 시선이 중앙이 아닌 이 라인을 타고 뒤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옆쪽의 여백을 살짝 헤어스타일링으로 커버를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바로 사나님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사나님은 오목조목한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작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은근히 옆면에 각이 있는 얼굴형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의 비율을 좀 살펴보자면 얼굴의 옆광대, 앞광대가 있는 편이어서 때로는 좀 시크하고 날렵한 이런 세련된 이미지도 잘 어울리고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좀 공존하는 분이에요. 미간 사이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콧대 시작점이 눈썹 가까이로 높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 시선이 확 쏠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타고 이 외곽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웃을 때 봉긋하게 올라오는 앞광대 라인으로 사랑스러운 이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밝은 애교살 연출에도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보라돌이들도 사나님과 같은 유형이 있다면 어떤 날은 뭔가 시선이 좀 앞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거를 좀 뒤로 분산시켜주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왼쪽 메이크업은 앨범에 따른 컨셉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눈 앞머리에 라인을 채워주고 애교살로 몽고주름에 포인트를 줬을 때에 비해서 두 번째 사진처럼 언더를 음영으로 뒤쪽으로 싹 뺐을 때 미간 사이의 포인트는 훨씬 덜하게 돼요. 또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첫 번째처럼 애교살을 앞쪽에 포인트는 주지만 블러셔와 음영으로 뒤쪽을 연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메이크업을 하면 시선이 좀 중앙에 모이는 거를 커버하면서 뒤쪽으로 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을 살펴봤어요.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속하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하는 디테일들의 포인트는요, 오늘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속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이크업 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눈썹을 좀 먼저 가자면 이 눈썹의 앞머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은 여기에 시선이 많이 꽂히겠죠. 그래서 좀 띄워서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섀도우랑 브로우 이렇게 2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브로우 2개를 이용해서 연한 컬러, 라인을 잡아줄 진한 컬러 이렇게 2가지를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섀도우는 어바웃톤의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클래식 컬러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2가지 컬러 있죠. 이 2가지 컬러를 좀 묻혀줄 거예요. 눈 앞머리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언니 이 사이를 얼마나 띄워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 눈 앞머리보다 좀 더 들어가게 앞에를 시작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앞부분을 여리여리하게 잘 못하겠다, 그냥 그리기만 하면 진해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앞에 채울 때는 최대한 힘을 빼야 돼요. 이렇게 힘을 하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채워줍니다. 모양을 깔끔하게 그리는 작업은 아니지만 밑바탕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가 있죠. 베네피트의 Always Ready Brow Pencil 4호인데요. 내가 채웠던 컬러보다는 조금 진한 컬러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제 메꿔줍니다. 이렇게 라인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이 뒷부분은 살짝 길게 빼면서 눈썹으로도 여백을 줄여줘야 돼요. 두께감도 너무 두꺼워버리면 또 시선이 눈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쪽에 포인트가 빵빵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한쪽 눈썹이 완성이에요. 그럼 정말 깔끔하게 되죠. 반대편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준 다음에 눈을 갈 건데, 사실 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라돌이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사용할 컬러는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삐아 제품이고요. 에센셜 아이 팔레트 유어 피치 컬러예요. 눈은 제가 양쪽을 다 하지 않고 반반씩 하면서 느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뒤쪽을 오히려 이렇게 펴주면서 날려줘야 돼요, 뒤로. 뒷부분이 확장되면서 눈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컬러 있죠? 얘랑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을 거예요. 중간 컬러부터는요, 맨 앞쪽에 컬러를 많이 넣기보다는 눈동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앞에서 쌓이기보다는 뒤에서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컬러를 눈 밑도 자연스럽게 섀도우가 연결이 되게끔,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되게 따로 놀아 보여요. 아예 위쪽에서만 좀 라인이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도 언더를 방금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있죠? 눈매를 조금 더 길게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뒤트임 한다고 하면은 제 예전에 한 3, 4년 대 영상 콘텐츠를 보면은 뒤쪽에 섀도우를, 음영을 굉장히 깊게 넣어주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트렌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로 언더와 윗부분을 같이 이렇게 뒤쪽으로 확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약간 음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컬러 있죠? 역시나 눈동자를 기준으로 뒤로 이동을 하는데요. 눈매를 너무 저는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면서 음영을 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씌워줘요. 최대한 브러쉬를 세워서 눈밑 삼각존의 남은 여분으로만 살짝. 여기서 포인트는 앞쪽에 섀도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너무 진하게 음영으로만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보라돌이들이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라하기만 해주시면 돼요. 완전 눈 뒷부분 음영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눈 꼬리 부분을, 길이를 내가 아까 잡아준 그 섀도우 영역만큼만 이렇게 꺼내주세요. 아이라이너는 에뛰드 라인 픽스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컬러입니다. 우리 가이드 따라서 그려줄게요. 확실히 뒷부분이 싹 이렇게 잡히죠. 일단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나는 점막을 채우게 되면 좀 답답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이라이너로 채우지 않고 이렇게 진한 고동빛으로만 살짝 채워줘도요, 여기가 빼곡하게 채워져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라인 그려준 이 영역 있잖아요. 여기를 펴주면서 음영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뒤쪽을 강조해주는 거죠. 이 뒷부분만 여러분 이렇게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제발 따라하면 해. 아니,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좀 빠진 마스카라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입니다. 블랙 컬러인데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빠르게, 마르지 않게 나의 집게가 어디 갔어? 트위저를 이용해서 큼직큼직한 것들만 살짝 묶어줘요.
근데 너무 가닥가닥 아니고 그냥 얘네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결만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살짝만 결을 잡아줬네 정도로만 해줘요. 저 요즘 이렇게 하는 방법에 좀 빠졌어요. 그러면 그냥 속눈썹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내 속눈썹인데 뭔가 정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점막 채울 때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앞쪽이 좁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진짜 이 방법만 믿고 해보세요. 자, 여기 톡톡톡 눌러주면서 마스카라 액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뿌리 쪽이 조금 더 색감이 입혀지거든요. 그러면서 또렷해 보이는데 답답하진 않아요.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 채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너무너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이 언더 있는 부분을 좀 채워줄 건데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이 첫 번째 컬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컬러를 눈동자를 기준으로 갈게요. 눈동자를 기준으로 뒤쪽을 먼저 채워줘요. 애교살을 뒤쪽을 이렇게 약간 밝은 컬러로 만들어주고 볼륨감을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다가 볼륨감을 넣어주면 포인트가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그리고 나머지 양으로만 살짝 자 이렇게 해주면 애교살이 뒤로 연결돼서 조금 더 눈 밑쪽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이고 50번입니다. 볼륨감 있는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눈 밑에 연결했을 때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눈 밑에 발라야 돼. 그래서 색감을 이 앞쪽에다가 주면서 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볼륨감을 주는 밝은 컬러가 뒤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밝게 한번 해주고 나서 쉬머감 있는 컬러를 올리잖아요. 눈이 확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앞쪽에 포인트가 되지 않고 뒤로 연결되면서 뒤에 이 여백도 약간 좁아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안한 쪽 보여드리면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나는 볼터치나 이런 걸로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치크를 좀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치크는 이제 비오브 신상으로 모브 컬러 비오브 1월 15일에 나오는 모브 컬러예요. 예쁘죠? 지금 이게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 컬러가 훨씬 더 색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핑크 컬러를 좀 사용을 할까 봐. 너무 앞쪽으로 가지 않고요. 이 중앙부터 연결시키면서 가주면 조금 더 여백을 채우면서 생긋생긋하면서 이 모브만이 줄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브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요. 마무리 세팅을 해줍니다. 나머지 양으로 앞에만 살짝. 그러면 이 안한 쪽 볼에 비해서 이 앞쪽에 최대한 시선이 안 가면서 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우리 보라돌이들도 쉽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찾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오늘 분석 메이크업으로도 우리 보라돌이들이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약간 반반으로 끝내니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분석 메이크업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더 부지런히 분석 메이크업 열심히 구워가지고 또 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민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 우린 진짜 안녕.